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상2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무엇에 대해 볼 거냐면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속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자유낙하 운동이 지난 시간에 배운 등속 운동과 어떠한 비슷한 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보고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속력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하시면 공부를 잘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린트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프린트 위에 보시면 자이로 드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보셨나요? 롯데월드는 이제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인데 여러분들이 매직 아일랜드로 나가서 아틀란티스를 주로 타러 갈 거예요. 그럼 나갈 때마다 보이는 게 자이로 드롭입니다. 자이로 드롭은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처음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기계가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기구를 놓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있는 기구가 내려오는 식으로 자이로 드롭이 운행이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낙하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자이로 드롭의 낙하 운동과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자유낙하 운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면요. 지금 왼쪽에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거 먼저 얘기를 해보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뭐가 나오냐면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우리 지금 테마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 자유낙하 운동의 정의가 뭐냐면 공기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은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공기저항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기저항이 없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공기저항은 뭘까? 한번 밑에 이 내용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공기저항은 간단하게 말해서요, 공기로부터 받는 저항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공기저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공기저항은 뭐냐면요, 공기 중에 물체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물체가 이동을 할 때 주변에 공기가 있죠. 그럼 그 공기들이 물체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공기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체가 만약에 공기 중에 이러한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물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공기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기저항과 비슷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요. 지면에서 여러분들 서로 다른 물체 간의 접촉면에서 나타나는 힘이 마찰력이라는 게 있었죠. 마찰력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물체들의 경계면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그때 그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의 힘을 줘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면이나 혹은 고체 간의 물체 표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 마찰력이었죠. 그렇죠? 비슷한 느낌으로 공기가 움직이는 물체를 방해하는 것을 바로 공기저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유낙하 운동에서는요, 공기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를 가정해서 말을 합니다. 즉, 낙하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에서 공기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은 왜 일어나는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물체를 이렇게 위에 내가 잡고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력이다라고 말을 하죠. 즉 자유낙하 운동이 왜 일어나니? 라고 말을 하면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공기저항이 없을 때 자유낙하 운동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는 실제로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저항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공기저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시하는 조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실제로 자유낙하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야. 공기가 없는 상태. 그쵸? 공기가 없어야 공기저항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설명을 한다라는 걸 키포인트로 깔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의 원인, 그리고 공기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이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프린트에 나와 있는 다중섬광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쵸? 프린트에 있는 다중섬광 사진은 뭐냐면 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다중섬광 사진 먼저 한번 분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공이 1번 위치에 있다가 5번 위치로 떨어지는 운동이 바로 그림에 나타나 있는 다중섬광 사진이에요. 그러면 1번에서 5번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인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중섬광 사진을 몇 초 간격으로 촬영을 했냐면 1초 간격으로 촬영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중섬광 사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공이 5개처럼 보여요. 그러면 얘는 몇 번 찍은 사진이냐? 바로 4번 찍은 사진이죠. 그쵸? 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 넘어갈 때 2번째, 3번에서 4번 위치로 갈 때 3번째 사진을 찍었고요. 4번에서 5번으로 갈 때 4번째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1초 간격으로 총 4번 동안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그럼 총 걸린 시간은 몇 시냐면 4초입니다. 그쵸?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 두고 이 운동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운동은 뭐냐면 등속 운동이었어요. 그쵸? 등속 운동은 항상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속 운동의 다중섬광 사진 한 명 앞에다 띄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등속 운동의 다중섬광 사진은요, 시간 간격이 일정하게 찍힐 때마다 이동거리가 항상 어땠습니까? 같았어요. 그쵸? 왜냐면 내가 항상 똑같은 속력을 유지를 하니까 1초마다 사진을 찍었을 때 1초간 움직이는 거리는 항상 같았다고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다중섬광 사진 보시면 이 1번 구간이랑 2번 구간 비교했을 때 거리 차이가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구간과 3번 구간 비교하니까 또 거리 차이가 나고요. 3번 구간과 4번 구간 비교하니까 거리 차가 확실히 많이 느껴져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등속 사진이 맞을까 아닐까? 등속 운동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등속 운동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1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의 구간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 이동한 거리가 항상 달라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등속 운동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 비교를 했을 때 둘 중에 더 많이 이동한 거리가 어느 구간입니까? 두 번째 구간이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을 비교했을 때 세 번째 구간에서 조금 더 이동거리가 더 크게 나타났고요.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서 네 번째 구간을 비교했을 때 네 번째 구간에서 훨씬 이동거리가 더 컸습니다. 근데 이 각 구간에서 걸린 시간은
1초로 똑같았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지금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동거리가 점점 커지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이 떨어질수록 1초간 이동거리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바로 여기서 1초간 이동거리가 증가했구나 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왜 이렇게 속력이 증가할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볼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지금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등속 운동 할 때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는 어떠한 식으로 그려졌냐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어졌어요. 그쵸? 이러한 식으로 그어졌어. 그치? 왜? 등속 운동은 속력 변화가 없으니까 기울기가 어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지금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니에요. 그쵸? 기울기는 뭐예요? 여기서 속력 변화가 되겠죠. 그쵸? 근데 등속 운동에서는 속력 변화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속력 변화가 존재해. 그래서 기울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다중성광 사진에서 공이 떨어질수록 1초간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했대요. 자, 근데 등속 운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체가 운동할 때 그 물체의 외부의 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등속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어. 그치? 그래서 등속 운동이 일어나는 물체는 그 물체의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히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의 힘이 저 물체에 작용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힘 때문에 얘네들의 속력이 점점점 증가할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힘 때문에 생긴다고 했냐면 네, 맞아요. 바로 중력 때문이에요. 그쵸? 중력은 지구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력 때문에 물체를 떨어뜨리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무슨 힘이 작용해요? 여기서 중력이 물체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물체의 외부의 힘이 중력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점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등속 운동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무엇을 받기 때문에 항상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등속 운동이 아닌 얘를 가속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자유낙하의 운동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봤고요. 자, 칠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프린트 6페이지 보면서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옮겨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바깥에서 공사 소리가 들려서 조금 시끄러웠을 수 있어요. 이거 이양해 주시고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위에 무슨 그림이 나와 있냐면요. 구슬과 그리고 깃털이 떨어지는 다중성광 사진 두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랑 약간 양상이 달라요. 왼쪽을 우리가 편의상 가 그림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나 그림이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가 그림을 보니까요. 똑같은 높이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떨어졌는데 쇠구슬이 먼저 바닥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은 위치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렸는데 동시에 두 물체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가번은 쇠구슬 먼저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나번은 동시에 도착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깃털과 쇠구슬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떠한 양상을 가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맞다. 또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답은 둘 다 가능해요. 단지 두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이 부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자유낙하 운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기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 바로 공기저항이 없을 때의 상황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가상황은 공기저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기저항이 존재할 때는 깃털이랑 쇠구슬 중에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데 공기저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깃털과 쇠구슬 중에 먼저 떨어지는 게 없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공기저항이 없을 때인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상해. 뭔가 깃털이 더 가벼우니까 먼저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쇠구슬이랑 똑같이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물체가 낙하합니다. 근데 무슨 낙하냐면 자유낙하예요. 물체가 자유낙하를 할 때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냐면 바로 중력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물체가 낙하할 때는 중력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물체가 중력을 똑같이 받을까? 그렇진 않겠죠. 근데 어떤 요인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달라지냐면 바로 물체의 질량입니다. 자, 물체는 질량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물체의 질량이 다르다면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물체들이 받는 중력이 달라진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은 중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질량에다가 무엇을 곱하냐면 9.8이라는 숫자를 곱해줍니다. 이 9.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저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력의 크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무게라는 걸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학년 때 기억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질량은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말해요. 그래서 단위를 주로 그램, 킬로그램 이러한 식으로 말을 하는데 무게는 뭐냐면 우리 질량이 있죠. 그쵸? 근데 그 질량에 따라서 천체에서 받는 중력이 다른데 그 중력을 수식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게라고 말해요. 얘는 주로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서 무게를 나타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중력의 크기는요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값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봐봐. 이 9.8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에서나 적용이 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9.8이라는 숫자는 물체에 작용되는 질량의 값을 수치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되지 물체마다 질량이 달라서 다시 물체마다 중력의 크기가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질량입니다. 질량은 물체마다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왜 물체마다 중력이 다르게 작용하냐면 물체들의 질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서로 다른 질량에 서로 다른 힘이 작용을 하니까 물체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kg짜리랑 2kg짜리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들의 각각 중력을 작용해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이니까 1kg에 해당하는 중력은 9.8
뉴턴이 되겠고요. 다음에 2kg에 해당하는 중력은 19.6 뉴턴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질량이 달라지니까 작용되는 중력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비록 이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질량이 다르지만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이 걸린대. 그건 무슨 소리야? 똑같은 속력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물체마다 질량이 다른데 똑같은 중력이 작용한다면 A랑 B랑 떨어지는 시간대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A가 훨씬 더 가벼우니까 똑같은 힘으로 끌어내리면 A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A랑 B랑 작용되는 중력이 서로 다르니까 비록 질량이 다르지만 A랑 B랑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이라는 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물체 질량마다 작용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항상 동시에 바닥에 도착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 보고 한번 9.8의 의미가 무엇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무엇이 있냐면 자, 그래프가 나옵니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요. 아까 말했듯이 등속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유낙하 운동을 시켜본 다음에 그래프를 쭉 그려보니까 1초가 지났을 때는 속력이 9.8 m/s를 나타냈고요. 다음에 2초의 시간이 지나니까 속력이 19.6 m/s만큼 나타냈습니다. 그럼 봐봐. 자, 처음은 가만히 있으니까 속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물체를 떨어뜨리고 난 후에 1초가 지나니까 속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9.8 m/s로 늘어났어요. 그쵸? 다음에 이 9.8 m/s를 측정하고 다시 1초가 지난 시점에서 물체의 속력을 측정하니까 몇이 됐냐면 19.6이 됐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자, 1초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양이 얼마입니까? 9.8 이렇게 나왔고요. 똑같이 1초가 증가하니까 늘어난 값이 얼마가 됐어요? 9.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구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속력은 1초마다 9.8 m/s씩 증가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봐봐. 여기 중력의 크기에서 9.8을 곱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유낙하할 때 모든 물체는 1초마다 9.8 m/s씩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9.8이라는 숫자를 크기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 9.8이라는 값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바로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말을 해요. 자, 중력 가속도 상수는요. 원래 뜻은 뭐냐면 중력은 외부의 힘이죠. 중력 때문에 물체가 낙하할 때 1초마다 변화하는 속력의 변화량을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만 자유낙하의 운동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약간 좁히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지구에서 물체가 낙하할 때 1초마다 늘어나는 속력을 나타내는 값을 중력가속도 상수라고 말을 합니다. 중력이 영어로 G예요. 그쵸? 근데 얘는 약자를 보통 이렇게 G로 표시를 합니다. 그람과 달라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G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다 하면은 얘가 중력가속도 상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요 1초에 9.8 m/s씩 속력이 증가해요. 그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했어? 여기다 표시를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물체든 B 물체든 C 물체든 자, 여기서 A 물체든 B 물체든
C 물체는 지표면이 있어요. 지금 높이가 어때? 모두 A, B, C가 똑같은 높이에 있지. 그리고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1초에 이만큼씩 늘어난대요, 속력이. 그러면 지금 A, B, C는 서로 다른 물체지만 1초마다 늘어나는 속력이 A, B, C 모두 같으니까 이렇게 땅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A, B, C 상관없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다라는 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유낙하를 할 때,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모든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를 가정하면은 물체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땅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항상 같아요. 물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당겨지는 중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쵸?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중력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냐면 무거운 건 당연히 큰 힘으로 끌어당겨야 속력이 빨라지게 되고요. 다시. 자, 무거운 건 당연히 가벼운 거에 비해서 큰 힘을 줘야 얘랑 똑같은 속력으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물체들의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해봤더니 모든 물체가 1초당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1초에 9.8m/s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같은 높이라면 자유낙하를 할 때 물체의 종류랑 상관없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항상 같다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낙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깃털과 세부수를 떨어뜨리면 도달 시간이 달라져요. 근데 공기저항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다시 배우게 되고요.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모든 물체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지표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항상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체의 질량마다 물체마다 질량이 다르고요. 그 물체마다 작용하는 질량값이 중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자유낙하 할 때 1초에 9.8m/s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지표면 도달 시간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조금 등속 운동에 비해서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잘 따라와 줬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뭘 할 거냐면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상2 잘 들었고 다음 교실 수업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